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의 독립기념일 하루 지난 16일 이슈이사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만세라는 외침이 온정이 울려 퍼졌을 한국과 달리 미국은 어수선합니다. 만세는커녕 천세 백세 10년 앞도 장담할 수 없을 정도로 미국의 현실이 녹록지 않습니다. 지난주 벌어졌던 FB의 트럼프 대통령 말하라고 자택 급습은 11월 중간선거를 2달 반 앞둔 시점에서 혼란 속으로 빠뜨리고 있습니다. 언론의 호들갑일 수도 있겠으나 일부에서는 내전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FB, 즉 연방정부에 대한 공권력에 대한 불신이 최악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헌법은 국민들에게 티라니, 즉 악행을 저지르는 주정부나 연방정부에 대항해 민병대를 조직하거나 물리적으로 대항할 권리를 줬습니다. 이게 코에 걸면 코걸이, 목에 걸면 목걸이라 그 같은 민병대의 적법성을 누가 쥐어주느냐는 확실치 않지만 만약 그것을 역사가 평가한다면 어떻게 될지 판단이 서지 않을 지경입니다. 자, 간단하게 짚어보면 정권이 바뀌면 전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자신에게 불리하거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각종 문서들을 회고록 집필, 기념관 설립 등을 이유로 수만 장씩 들고 나오는 것이 관례입니다. 오바마만 해도 퇴임 후 3천만 장에 달하는 문서를 갖고 나온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 중에 극비 문서나 그 어떤 게 섞였는지 누가 조사라도 벌였습니까? FB가 그 당시 뭐 했습니까? 아무 상관도 안 했습니다. 힐러리의 경우는 더욱 유명합니다. 2015년 3월 힐러리 클린턴이 국무장관으로 재직하던 시절에 사적 이메일을 공적인 일에 사용했다는 것이 국무부 감찰관에 의해서 밝혀졌었죠. 힐러리가 사적으로 사용한 메일 전송 에이전트와 서버가 미국 연방법과 기록 관리 규정, 국무부 규정 등을 어겼던 겁니다. 이에 대해서 FB가 힐러리를 압수수색했습니까? 기소라도 된 적 있었나요? 이 논란에 대해서 당시 법무부에서는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개인 이메일 계정을 소유할 법적 권리가 있으며 그가 이메일 메시지를 다룬 방식도 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밝혔으며 백악관 또한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을 통해 클린턴 전 장관이 오바마 대통령에게 개인 이메일 사용에 관해 사과해야 하는지를 질문받자 대통령이 사과 등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잘라 말했었습니다.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에서도 정부가 차기 대선에서 당선 가능성이 큰 여당 후보를 보호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들 중 누가 하나라도 FB의 압수수색을 받았거나 기소됐다면 이번 대통령권에 대해 FB를 비판하는 게 부당하다는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비슷한 사례로 역대 대통령들이 아무런 제재를 받았지 않았음에도 유독 트럼프 전 대통령만 자택을 압수수색당하고 간첩죄로 조사받는다는 한 나라 대통령의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저질의 모욕을 언론도 아닌 법무부에게서 다이렉트로 받는다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그를 지지하는 절반 이상의 미국민들을 우롱하고 그들의 얼굴에 침 뱉는 행동과 다름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법무부는 대통령을 압수수색한 증거라며 연방판사에게서 받은 압수수색 영장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그 종이 쪽지는 단순히 이러이러한 이유로 압수수색을 실시해야 하니 허가해달라라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들이 영장에 적은 섬뜩한 내용들, 간첩죄를 의심할 수 있는 국가기밀 문서, 그런 게 실제로 압수됐는가? 그런 건 모두 뭉뚱그려서 말합니다. 단지 11건의 기밀 문서를 압수했다 했는데 그게 뭔지, 김정은과의 서신도 국가기밀이라면 기밀인데요. 지금 그런 건 압수했다고 대통령이 간첩이니 그런 말을 법무부는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대통령은 자신이 가져온 문서들은 모두 자신이 퇴임 전 비밀에서 해제한 문건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아니면 말고 시기의 압수수색이 다분히 아니 오직 정치적 목적을 갖고 시행한 대통령 기소 명분 쌓기라고 밖에 이해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자, 대통령이 이번 압수수색을 2024년 나의 대선 출마를 간절하게 저지하고 싶은 급진잡한 민주당의 공격이라고 선명하게 규정했습니다. 공화당은 하나로 뭉쳤고 케빈 메카시 공화당 원내대표는 법무부 메릭 갈론 장관을 향해 법무부가 정치를 무기화는 용납할 수 없는 상태에 도달했다고 했습니다. 하원 공화당 의원총회 의장으로 당내 서열 3위인 앨리스 스타파닉 의원은 압수수색을 두고 권력 남용이라고 주장한 뒤 바이든의 정적을 대상으로 바이든 정부가 법무부와 FB를 무기화했다고 말했습니다. 강력한 특통 충성파 마저리 테일러 그린 하원 의원은 FB 예산 삭감을 주장했으며 폴 고사 하원 의원은 FNA 민주당원 갈색 셔츠, 즉 민주당 돌격대의 제거와 완전한 해체를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원정부의 공화당 간사인 마이크 터너 의원은 압수수색이 된 기밀 문서에 핵무기와 관련된 내용도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핵무기 중에는 고도의 기밀도 있지만 그렇게 기밀이 아닌 것도 있다고 옹호했고요. 디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역시 대통령에 대한 정치 탄압적인 이번 급습을 연일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화당이 똘똘 뭉쳐 있습니다. 공화당이 11월 다수당을 차지해야만 이번 급습을 자행한 법무부 메릭 갈린드에게 철퇴를 내릴 수 있는데요. 중간선거에서 승리해야만 압수수색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이유로 민주당과 좌파 언론, 시민단체는 FB가 벌집을 건드렸다. F가 대통령 재선 선거를 돕기로 한 거 아니냐는 반응도 나오고 있는데요. 트라팔가 그룹의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75%의 공화당원이 이번 압수수색은 공정한 법 집행이라기보다는 대통령을 제거하려는 세력이 배후에 있다고 믿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화당원뿐 아닙니다. 전체 응답자의 48%가 같은 답변을 했습니다. 특히 83%의 공화당원은 이번 압수수색으로 중간선거에서 꼭 투표할 이유가 생겼다고 응답했습니다. 기존 바이든의 실정을 심판한다는 이유 이외에 또 다른 투표의 이유가 생긴 겁니다. 일부에서는 하원특위의 조사로 공화당 내에서 대통령에게 반감을 갖고 이탈하는 당원 및 정치인들이 연일 나오고 있었는데 이번 F급습 사태로 대통령이 공화당을 100% 장악하게 됐다는 분석을 하기도 합니다. 좌파 진영에서도 같은 소리가 나옵니다. 데이비드 브룩스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는 미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 또 트럼프가 다시 백악관에 들어가는 것도 반드시 막아야 한다. 그런데 만일 전자, 즉 사법적 행위가 후자, 즉 트럼프 재선의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FB가 원하는 바대로 대통령이 기소된다면 미국은 지난 대선 땡땡 사태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대혼란이 벌어질 겁니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대통령이 감옥에 보내진다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폭력과 대혼란이 미국을 집어삼킬 겁니다. 급습 사건과의 관련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벌써부터 신시내티 FB 지부를 급습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그제 이곳 DC에서는 차량이 연방의회에 돌진하고 그 운전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DC FB 본부 건물에 더티 밤을 터뜨리자라는 모의의 정황도 밝혀졌다고 하는데요. 이런 대혼란의 이유가 과연 대통령에게 있겠습니까? 바이든은 억만장자의 초호화 별장에서 정작 FB 급습을 수십 번 받았어야 할 중국, 러시아, 우크라이나와 찐득하게 얽혀 간첩죄에 해당되는 죄 수백 수천 건 저질렀을 대통령 아들과 함께 희희낙낙하고 있습니다. 정말 민주주의의 세계 최강대국 미국의 21세기 모습이 왜 이리 됐을까요? 트럼프 처벌에 반대해온 좌파 언론인 데이먼 링컨은 정치의 영역은 칸트 윤리학의 세미나가 아니다. 국민 절반이 그건 사기야 라고 생각한다면 법의 지배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법은 현실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법이 더블 스탠다드, 내로남불식으로 진영 논리에 따라 대립되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정치 생명을 끊는 도구로 전락한다면 그에 따른 미국의 몰락은 온전히 그들의 책임입니다. 역사 앞에 죄인, 심판에 앞서 그들 스스로의 자성을 촉구하며 오늘 이슈이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오기 전에 여러분들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꾹꾹꾹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요. 광고 시청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바이.